서울을 중심으로 외곽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분양가가 전용 8사 기준에서 이제 5억에서 6억 사이로 뛰어넘기 때문에 그 가격을 받아주는 지역은 청약이 흥행할 것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슷하다라고 네. 하면 그것도 미분양이 날 겁니다. 아파트 청약에 대한 온도차가 뚜렷해지면서 분양 단지들의 성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자들이 청약에 신중해졌다는 뜻일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영 청약연구소 박지민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아파트 시세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상승세가 주춤하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파트가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추석 지나고 나서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금매도 많이 출현하게 되었고 네. 금매 정도 수준이 한 8월 정도, 9월 정도 그 이전 수준까지도 네. 나오고 있는 금매가 많다. 그러면 지금 청약 시장의 열기, 온도차는 있지만 뭐 세 자릿수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경쟁률이.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동탄 이 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 청약이 240대 1.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런 인기의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첫 번째는 분양가입니다. 저희가 분양가가 싸면 예. 전매가 막 8년 그리고 10년 거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도 엄청나게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시절이 불과 5년 전 정도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동탄 이 신도시에서 이렇게 높은 경쟁력을 보인 이유가 예. 분양가가 그 5년 전의 분양가 수준으로 회귀를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한 예. 2억에서 3억이 싸요.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요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동시에 이제 전국에서 분양하는 것들이 이렇게 1, 2억 또는 억대 이상 저렴하게 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의 공급이 많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 이 수도권에서 서울, 경북, 인천 사람들이 다 청약할 수 있는 네. 이 2억이 저렴한 아파트 때문에 많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미분양 아파트, 뭐 한 1년 정도 미분양이었던 아파트들의 완판 소식도 종종 들려오고 있는데 네. 이런 아파트들의 미분양이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최근 들어서 관심이 높아진 이유 또 미분양 아파트들을 보더라도 뭐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 팁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보통 아파트 값이 상승을 하는데 네. 분양가가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2021년, 22년 때 많이 상승이 있었고 네.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그 밑에 있는 수준이었죠. 네, 근데 하락을 하면서 분양가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높아진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미분양이 좀 많이 증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다시 미분양이 감소됐다라는 것은 네, 결국 아파트 값 상승과 또는 기대감 때문인데 네, 이제 그 수도권에서 많이 미분양이 사라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저희 그 2023년 상반기에 네. 그 반도체 밸리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후로 화성, 네. 동탄 이신도시를 포함해서 용인, 평택 네. 이쪽 라인에 있는 주거 신축 라인이 미분양이 많이 떨궈졌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관건은 가격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나올 단지들 중에서 뭐 이런 점들을 노려볼 만한 단지가 있을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공공택지.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급에서 좀 저렴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일단 투기과열지구는 저희 이제 강남 3구하고 예, 용산까지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분양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할 거고 네, 또는 이제 공공택지에서 소위 말하는 신도시에서 분양이 나오면 네, 저렴해야 되는데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어떤 신도시가 있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적어도 이제 수도권에서 한정지어서 본다고 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외곽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3기 신도시는 좀 많이 먼 얘기고 사전 청약도 지위 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결국 2기 신도시를 많이 노리고 계실 텐데 2기 신도시 중에 동쪽은 없어요. 네, 근데 서쪽으로 가면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하고 검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남쪽으로 가면 평택 고덕 신도시와 네, 오산 세규지구가 일부 남아 있고 예, 이제 북쪽으로 가면 양주 신도시에서 네. 회천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 외곽 지역이에요. 예, 예. 근데 그 지역에서 분양가가 전용 8사 기준에서 이제 5억에서 6억 사이로 뛰어넘기 때문에 네, 그럼 그 가격을 받아주는 지역은 청약이 흥행할 것이고 네, 그 가격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슷하다라고 네. 하면 그것도 미분양이 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가 2달밖에 안 남아 있고 또 내년에는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또 분양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청약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약시장 후행하는 지표입니다. 네. 어떤 거에 후행하냐면 네. 그 기존에 있는 아파트 기축 부동산 시장에 후행을 해요. 예.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뜨면 그때 청약시장에 사람들이 뛰어듭니다. 네. 근데 지금은 거래량 감소, 다시 가격이 불안하기 때문에 네. 청약시장도 같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네. 그 영향을 이미 조금씩 받고 있죠. 근데 여기에 총선의 변수를 끌어넣는다고 하면요. 결국 사람들이 이 청약과 분양권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네. 세법으로는 이게 분양권이 주택수로 여겨지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분양권 상태로 사고 팔면 주택에 대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이 예. 효과 때문에 네. 가볍다. 그래서 가벼워서 이 분양권을 이 투자나 내 집 마련의 어떤 수단으로 쓰잖아요. 예, 예. 근데 총선에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취득세인데 네, 네, 네. 취득세가 완화되냐 안 되냐에 관계없이 이 청약 분양권은 그래도 이 취득세 요건에 예. 영향을 덜 받는다. 예. 그래서 만약에 취득세가 완화가 되면 분양권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만약에 이대로 완화되지 않고 쭉 간다고 해도 보다 가성비 좋은 분양 단지를 찾아서 청약에 사람들이 많이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청약의 기본 조건과 또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파트 청약에 대한 핵심 정보들 많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청약 대박의 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